7시 30분 돼서 저널 컨퍼런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널 발표 맡은 1년차 강은미입니다. 오늘 발표할 저널은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세라피와 리스크 오브 데스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디피브릴레이터를 넣은 환자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2022년 5월 달에 JACC 클리니컬 EP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우선 최근에는 하트 페일리어 약제들은 쿼드러플 GDMT를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 AC 이니비터 또는 ARB 또는 ARNI 플러스 베타블로커 플러스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플러스 SGLT2 이니비터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ICD를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넣은 환자에서 이렇게 쿼드러플 GDMT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GDMT, 쿼드러플 GDMT를 사용하면서 원이얼 올코즈 모탈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총 6,392명의 환자가 ICD와 CRTD를 넣었는데 이 중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넣은 4,972명이 이 스터디에 참여되었고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코트 애널라이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테이션 당시의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메디케이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함께 정보를 포함하였고, 그래서 스터디 엔드포인트는 이제 그 디바이스 임플란테이션 2년 후에 올코즈 모탈리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시간에 따라 서바이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피브릴레이터 차기 어프로프리에이트하게 들어간 게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테이블 1은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이고 GDMT를 몇 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하였고 에이지나 레이스, EF 그리고 코모비디티 등의 이 그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 알 수 있었고 총 CRTD를 넣은 사람은 35%였고 ICD 넣은 사람이 65%였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보고자 했던 모탈리티에 대한 결과이고 우선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ICD를 넣은 사람에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3가지에서 4가지를 사용하는 그룹이 모탈리티가 26%에서 7%,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CRT-D를 넣은 사람에서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그룹이 30%, 3개에서 4개 정도 사용하는 그룹이 8%. 그래서 2년 모탈리티에서 이렇게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바이스 넣은 사람들에서 총 656명, 13%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그 누적 생존율을 확인해 보였을 때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3가지, 4가지 약제의 개수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서바이벌이 올라가는 것을 ICD와 CRTD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하자드 레이시오 0.66, 피밸류 0.00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의 리스크가 34% 정도 리덕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CRTD 그룹에서도 한 36% 정도의 리스크 리덕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투이어 올코즈 모탈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저는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고 다른 파라미터보다 이 GDMT 드러그의 개수 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결과로 GDMT 드러그의 개수에 따라서 하자드 레이시오의 변화가 있는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했던 다른 결과는 이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네, 논카디악이 48%, 카디악이 52% 정도 확인이 되었고 이 카디악 데스 중에서도 아리드믹이 13%, 논아리드믹이 39%였습니다. 어프로프리트 샥이 들어간 경우는 2년간 팔로우업 하였을 때 4.3%의 환자들에서 샥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어프로프리트는 2.3% 높지는 않았고 그중에서도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에서 4% 그리고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2%로 양 그룹에서 차이가 나서 이제 DGMT 드러그를 적절히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ICD 샥의 비율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탈리티와 GDMT 드러그 메디케이션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반비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 같이 카디오마이패시 타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봤을 때도 하자드 레이시오나 하자드 레이시오가 이스케믹 논 이스케믹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카디오마이패시 타입에 상관없이 GDMT 메디케이션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모탈리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 ICD를 넣는 것과 별개로 이제 그 GDMT 메디케이션을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적절히 시작하는 것 그리고 업타이트레이션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각 그 약제 사용에 따라서 그 애뉴얼 인시던스는 얼마나 돼요? 그 부정맥이 나오는 그런 애뉴얼 인시던스는 그 표가 있었나요? 약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따로 표는 없었고요. 따로는 없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약제 개수로 확인을 한 거. 모탈리티인 건가요? 네, 모탈리티입니다. percent dying. 샥이 나가는 건 아니고. 네. 그럼 그 다음 거는 아까 뭐 샥이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었나요? 카프라마이어 이거가. 여기 뒤에 그냥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다 모탈리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는 데이터가? 네, 여기도 모탈리티 내용이었고 여기는 베이스라인 캐디터 이게 메인 피겨인데 모탈리티에 관한 내용. 모탈리티 리덕션으로. 네. 그리고 뭐 아니나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것이 데스 리스크 리덕션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자드 레이시오가 0.73 정도로 리덕션을 보이는 경향은 있다 정도로 언급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쓴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그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여기에서 23%가 3개에서 4개를 사용했습니다. 약제가 뭐죠? ARB, ARB 또는 RNE, ARB 또는 네. 음, AC 이니비터 플러스 베타 블로커 플러스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플러스 SGLT2 이니비터. SGL2까지 포함됐구나. 네. 벌써 봐. 그래도 5% 빼고는 다 뭐 한 개씩은 썼어요 보니까. ICD, CRT 들어간 적. 약제 패턴에 따라서는 분석을 안 해놨고 그냥 숫자만 갖고 했네. 밑에 여기가 있네. 그거 잠깐만. 얼마나 돼? AC미터. 약제별로 그냥 분석해 놓은 거고. CRT하고 ICD 인디케이션은
달랐던 거야? 아니면 같은 그룹에서 해놓은 건가? 그냥 CRT 대상이 되면 CRT 넣고 아니면 ICD 넣는 건가? 자세히 언급은 없었는데 그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우선 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잠깐만. 그 여기서 뭐 가이드라인에서 따라서 했다,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했다 그냥 이 부분만 인디케이션에 나오고 따라서 CRT 인디케이션 되면 CRT 넣고 아니면 그냥 ICD 넣었다 이런 얘기구나. 네, 그 음. 이상 자세하게 그 메인 피겨 좀 볼래요? 이거요? 네. 아까 카플라마이어 나온 건 아. 약제가 그러면 ICD가 좀 높네. 오케이. 다음 하시죠.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널은 이제 썰크위피의 9월 말에 이제 실렸던 논문이고, 이제 9월 26일에 최근에 아주 나왔던 거고, 마이트랄 애뉴라 디스정션이 있는 환자에서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서브스트레이트 캐릭터랑 아웃컴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입니다. 마이트랄 밸브 프롤aps는 PVC나 VT, PV 스트릭과 VP의 이제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마이트랄 애뉴라 디스정션 (MAD라고) 하는 것이 어리드미아에 대해서 임포턴트한 리스크 팩터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MAD 같은 경우는 마이트랄 밸브 애뉴라 인저션이 에트리움 쪽으로 디스플레이스 된 경우에 몰포로지카 베리언트라고 정의를 예전에 했던 연구들이 있고, 이런 MAD가 MVP와 같이 있을 때 어리드미아 리스크를 높일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적으로도 아리드모제닉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MAD와 벤트리큘라 어리드미아가 있는 환자에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서브스트레이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고, 여기서 가정을 했던 것은 MAD 자체도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의 패소제네시스와 관련성이 있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피처의 유니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머티리얼이랑 메소드를 보면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MAD 같은 경우는 카디악 이미징 리코드가 있는 환자에서, 그리고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PVC랑 VT, PV스틸과 VP를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2006년부터 2021년 15년 동안 모았고, 그리고 MAD를 다이그노시스 하는 것은 스터디 어서들에 의해서 베리파잉이 되었는데, 이제 리뷰를 하는 것은 에코카디오그래피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카디악 이미징이 있는 환자에서 MAD를 진단을 하였습니다. MAD의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벤트리큘러 마이오카디움의 마이트랄 밸브의 힌지 포인트가 에트리얼 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것을 MAD로 정의를 하였고, 이 MAD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MRI나 에코에서 그 LV가 롱액시스 뷰로 잡히는 뷰에서 이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이트랄 밸브 프롤apse 같은 경우를 정의한 것은 마이트랄 애뉴러스의 마이트랄 리플렛이 어떤 파트든 간에 적어도 2mm 정도 에트리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경우를 MVP로 정의를 하였고, 일렉트로 피지올로지 스터디를 모두 적용을 하였는데, 라이트 모더레이 세데이션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아이스를 모두 이용을 했고, LV로는 트랜스 에이올티콘 트랜스 세탈 어프로치를 하였으며, 칼토 시스템만 모든 환자에게 이용을 하였고,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 인덕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다른 사이트에서 두 개의 드라이브 트레인을 다르게 걸어서 인덕션을 하였습니다. 액티베이션 매핑이 프라이머리 메소드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페이스 매핑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메소드로 이제 그 매핑을 하였고, 서브스트레이트 매핑 같은 경우는 이 액티베이션 맵에 안 잡히는 경우라든가 혹은 오퍼레이터의 결정에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 매핑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앱노멀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포텐셜이 로우 볼티지, 프랙셔네이션 돼 있고 스플릿 되어 있거나 레이트 시그널을 보이는 일렉트리컬 디스컨티뉴이티로 앱노멀 서브스트레이트를 정의를 하였고, RF 같은 경우는 이리게이션 카테터를 이용을 하였으며, 혹시라도 카테터 컨택이 안 좋을 경우는 RF에 더해서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을 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팔로업은 30일째 전화로 하였고 3개월째는 인펄슨으로 하였고, 인펄슨으로 할 때 24시간 홀터 12리드 심전도, 임플란트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는 인터로게이션을 모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VC 어블레이션 했을 때 롱텀 석세스로 정의를 한 것은 타겟 PVC가 없거나 혹은 팔로우 모니터링을 했을 때 PVC 버든이 5% 미만인 경우를 PVC 어블레이션이 성공했다라고 정의를 했고, VT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 롱텀 석세스의 정의는 리커런트한 서스테인 VT가 없는 경우를 VT 어블레이션을 삼았으며, 혹시라도 예전과 유사한 QRS 몰폴로지의 VT가 있었다면 이것은 리커런트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MAD와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 그리고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받은 40명의 환자,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40명의 환자를 분석을 하였고, 40명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를 보시면 나이는 47세 정도, 피메일은 70% 정도로 많았고, 페이션트의 캐릭터를 보면 AFib은 9명 정도 있었지만 ICD는 거의 절반 가까운 ICD를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에 퍼스널 히스토리가 있었던 경우는 37%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팔피테이션을 느꼈고, 그 외에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으로는 싱콥도 17명까지 있었습니다. 약제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베타 블로커가 많았고, 언티어리드맥 드러그 중에서는 플레카나이드를 많이 쓰고 있었고, 이외에 소탈론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베이스 12리드 리듬에서는 사이너스 리듬이 가장 많았으며 베이스라인 QTC는 450mS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베이스라인이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프로시저 카디악 모니터링으로 이제 홀터상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보자면, PVC 버든 같은 경우는 미디언으로 봤을 때 6% 정도를 미디언으로 가지고 있었고, 프리도미넌트한 PVC가 리드 V1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봤을 때는 RBB 패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NSVT도 85%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맥시멀 VT 레이트는 미디언 156회 정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프리프로시저로 카디악 이미징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는데, 카디악 이미징은 이제 에코랑 그리고 MRI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로 보이시는 게 이제 에코상에서 이제 결과들인데, 바일 리플렛 마이트랄 밸브 프롤aps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 그렇다고 MR이 시비어한 경우보다는 마일드 투 모더레이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VEF는 대부분 노말, 미디안 58%, 그리고 LV 인라지먼트가 있는 경우도 그래도 절반 정도 되었고, LVEDD의 미는 55mm 정도 되었으며, LA 볼륨 인덱스만 여기서 나와 있었는데 39 정도로 조금은 커져 있는 양상이었고, 카디악 이미징 CMRI를 한 경우는 전체 40명 중 17명만이 시행을 했고, 17명 중에서 LG가 있었던 경우는 5명에 불과했으며, 그 5명의 LG 위치는 서브 엔도카디알, 미드 마이오카디알, 서브 에피카디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카디악 이미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블레이션과 어큐트 아웃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명이 이제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를 PES로 인덕션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인덕션이 됐고, 폴리몰픽은 9명, 5명은 모노몰픽으로 이제 VT가 인덕션이 되었고, 그 환자들 중에서 앱노멀 바이폴라 시그널이 있었던 건 18명 정도까지는 있었다고 했고, 그 18명에 대해서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앱노멀 시그널이 있던 위치는 그 중에 10명이 MAD 에리아 쪽에 안테로 레터럴 마이트랄 애뉰러스 쪽이었고, 8명은 파필러리 머스툴 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CMRI를 시행한 환자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 LG가 있었던 거는 불과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앱노멀하게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어블레이션 했던 사이트들을 보여드리겠는데, 아나토믹하게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했던 사이트들이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어블레이션 했던 것은 파필러리 머슬 쪽이 가장 많았고, 40명 중에서는 MAD 에리아 쪽을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 한 경우는 10명 정도는 모디피케이션을 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큐트 아웃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F는 35명에서 시행을 했고, RF랑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을 같이 했던 경우는 5명이었었고, 그리고 어큐트 아웃컴 말씀드리기 전에 프로시저 컴플리케이션은 3명 정도밖에 없었고, 그 3명 같은 경우는 카디악 퍼포레이션이 2명, 그리고 라이트 커먼 피모럴 아터리 슈도 애뉴리즘이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큐트 아웃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5명이 이제 홀터 모니터링 그 이후로 시행을 하였는데, 이제 그 환자들 살펴봤을 때 24시간 동안 PVC의 버든이라든가 혹은 PVC 카운트를 보았을 때 피밸류값 유의미하게 그 시술을 하고 나서 PVC 버든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로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MAD 에리아 쪽으로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을 한 경우가 안 한 환자들에 비해서는 클리니컬 아웃컴이 조금
조금 더 페이버러블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하지만 이에 대해서 테이블을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p-value 값이 의미가 있었던 건 오히려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를 포스트 어블레이션을 했던 경우만 p-value 값이 그 0.07 정도였었고 그 외에는 사실 p-value가 의미 있지는 않지만 포스트 어블레이션을 심파텍토미를 한다거나 혹은 리핏 어블레이션을 한다던가 데스라든가 그리고 ICD 임플란트 해야 되는 경우는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을 안 한 경우보다 한 경우에서 조금 더 적었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MAD 같은 경우는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의 오리진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베이살 LV라든가 파필러리 머슬이 특히 그 부위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코호트에서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는 앱노멀한 바이폴라 포텐셜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명의 환자가 프리 프로시저 MRI 시행을 했는데 오로지 4명만 LG가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으며 다섯 번째로는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MAD가 LV 어리드미아가 있는 환자에서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5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AD랑 CMRI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조금 살펴보면 컨트라스트를 이용한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오카드알 파이브로시스를 너인베이시브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달리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와 다르게 30명의 MVP와 컴플렉스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가 있는 환자에서는 93%까지 마이오카드알 파이브로시스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전에 다른 연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이오카드알 파이브로시스가 파필러리 머슬이라든가 포스테로 베이살 LV에서 이제 70% 정도까지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5명의 환자 그리고 그 중에서 3명만이 MAD 에리아 쪽으로 LG가 있었던 것이 있고 이런 디스크리판시가 있었던 이유는 MRI를 해석한다거나 MRI를 얻는다거나 혹은 이런 프로세스 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추후에 다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AD 같은 경우는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의 리스크를 높이는 것을 예측하고 그리고 MAD는 어리드머제미컬 포텐셜이 있고 그것은 MVP가 꼭 없어도 이제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고 이전에 어떤 연구에서는 MAD 어리드믹 신드롬이라고까지 정의를 하였는데 이것은 MAD의 랭스 즉 익스텐트와 시비어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하고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MAD의 LV 월 쪽보다는 파필러리 머슬 쪽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역시 인베이시브한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했었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MAD의 어리드머제닉 포텐셜에 대해서 보고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와 MVP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추측으로는 벤트리큘러 마이오카디움의 MV 아파라투스가 미케니컬한 텐션이 있고 혹은 MV 리플렛의 리던던시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고 그리고 일렉트로피지올로지스트들이 조금 더 파필러리 머슬 쪽을 어블레이션하거나 매핑하는 것이 조금 더 프리퍼되어 있긴 한데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앱노멀한 그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어블레이션하거나 매핑을 하는 것 또한 조금 더 나은 아웃컴을 보이는데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옵저베이셔널 레트로스펙티브의 작은 샘플 사이즈와 싱글 그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팔로업 또한 완전치 않았으며 그리고 15년 동안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모든 이밸루에이션이나 혹은 서브스트레이트를 모두 다 컴플리션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하지만 이 연구는 MAD가 있는 환자에서 어리드머제닉의 서브스트레이트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했고 그리고 MAD가 있는 환자에서 이런 서브스트레이트의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고려하는 것이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의 리커런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앞서 그림 못 보여드린 것만 짧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케이스들로 했는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PVC가 바이제미니로 나오고 있었고 이제 맵 디스탈에서 조금 로컬하게 이제 프랙셔네이션 되어 있는 이제 그 시그널들을 보실 수 있고 이제 D 같은 경우는 MRI에서 롱액시스 뷰로 보았을 때 마이트랄 밸브 프롤aps가 있는 환자였었고 이외에 볼티지 맵을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의 몰폴로지가 갖고 있고 그리고 베이살 인페로 레터럴 쪽으로 로우 볼티지 미드 다이어스톨릭 아이솔레이티드 된 포텐셜을 보이고 있는 영상이었고 이해 듣고 확인된 에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트랄 애뉴라 디스정션 쪽으로 바이폴라 볼티지가 확인이 되고 있었고, 이 환자 또한 여기서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을 시행을 하였던 환자의 그 피겨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 때문에 생긴 VT하고 같은 카테고리를 지금 보자는 거죠. 네, 교수님. MAD라는 진단은 우리 병원 에코 리포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교수님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잘 안 들리세요? 네, 지금 조금 잘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병원 에코 리포트에서는 MAD라는 진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 없는 MAD도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여기에서는 마이트랄 밸브 플로럽스는 2mm 이상이라고 했고, 아마 그 전까지는 전부 그 MAD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RI에서 LG가 나온 게 40%였는데 네. 볼티지 맵에서 로우 볼티지가 잡힌 거하고 그 디스크레펀시가 어느 정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LG가 있었던 환자 자체도 굉장히 적었다고 표현을 했고, 볼티지 맵에서 몇 프로나 나왔나요? 로우 볼티지가. LG랑 볼티지 맵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LG 상관없이 볼티지에서는 볼티지에서 로우 볼티지가 교수님, 근데 그 로우 볼티지가 나온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프로시저 파인딩이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MRI에 대한 LG만 이제 언급이 됐었고, 아니면 혹시 이 앱노멀 이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면 18명이 나온 거라 45%가 나왔습니다. 앱노멀 바이폴라 시그널. 디스크레펀시가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다 이런 걸 포함을 한 건데 18명의 부위는 다르지만 이렇게 있었고, LG는 전체 환자에서도 5명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 있는 환자에서 사실 파퓰라리머스 근처 오블레이션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포스트 에코 팔로업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네, 포스트 에코에 대해서는 없지만 이제 포스트 어블레이션에 MV 리페어를 했던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이거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환자가 전부 다 부정맥이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은. 네, 이거는 교수님 부정맥이 PVC나 VT 혹은 PVC 인듀스드 VPIP 이렇게 있는 환자에서 다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나 잘 몰라가지고 아까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 이 논문은 LG가 아주 적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논문에는 LG가 되게 맞아요. 네. 많다고 그랬고, 그래서 또 서브스트레이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LG는 40%밖에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네.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여기서 안 그래도 그 디스커션에서 그래서 MRI 그 디스크레펀시가 있는 거는 조금 뭐 데이터가 15년 동안 모은 거다 보니까 이퀄레이션 안 된 사람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헷갈리는 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있는 것 자체가 뭐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나오는 부정맥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실제로 어블레이션을 물론 한 곳만 한 환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한 곳 이상을 시행을 했는데, 대부분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양하게 그렇게 했던 거였어서, 근데 하지만 이 연구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을 그래도 하는 게 이제 추후에 뭐 리피드 어블레이션 하거나 ICD를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나 심파텍토미를 해야 되는 이런 것에서는 조금 더 클리니컬 아웃컴에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데서 부정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일부 환자들은 서브스트레이트도 좀 망가져서 혹시 찾으면은 그냥 거기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끝나신 거죠, 그러면? 네. 네, 발표는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끝낼까요? 지금 8시 다 됐는데요, 교수님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